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키입니다. 자, 지금 솔라나 가져왔는데, 자, 오늘 6월 18일 오후 1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솔라나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지난 브리핑 이후에 솔라나가 비트코인 하락에 같이 눌리면서 내려왔다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10만 8천 그리고 11만 이 저항선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살짝 눌려있는 자리입니다. 자, 솔라나는 원래 비트코인 매도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 자, 이번 반등도 결국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받쳐주느냐와 같이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차트 형태 보시면 자, 고점이 높아지면서 저점도 비슷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차트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위쪽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가 핵심인데 자,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저항선 구간 10만 8천 원에서 11만 원 구간이고요. 자, 2차 저항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해주는 그림을 확인을 했으니 자, 1차 저항선에서 지지로 작용해 주는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주실 게 자, 위쪽에 중장기 이평선들이 아직 가격보다 높은 곳에 깔려 있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 RSI가 과매도권에 올라와서 지금 50구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즉 반등 초입일 수는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위로 올라섰다고 보긴 이른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저항선 못 뚫고 다시 밀린다면 1차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작용을 하는지 확인해주고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자, 반대로 2차 저항 구간을 캔들이 확실히 위로 돌파를 하고 다시 눌릴 때 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준다면 자, 11만 5천 원까지 추가 반등 여지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봐주실 재료는 솔라나는 6월 24일 일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확장이라는 이런 자체 이슈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차트만 보면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흐름이지만 솔라나만의 이런 펀더멘탈 재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르게 움직일 여지도 같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방향을 미리 찍는 구간이 아니라 무너진 지지가 진짜 저항으로 작용하는지를 캔들로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뒤에서 받쳐주는 솔라나만의 펀더멘탈 재료들 짚어드릴 텐데요. 제목부터 먼저 읽어드리면 솔라나 주요 거래소 빗플라이어의 솔라나 추가로 일본 시장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이 빗플라이어가 6월 24일부터 솔라나 거래를 시작한다고 6월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금융청 이 FSA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이런 상장 심사를 하는 곳이라서 자, 이번 상장이 솔라나가 규제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일종의 품질 보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동안 막혀있던 일본 개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솔라나 매수길이 열리는 거고요. 자, 이 소식에 솔라나가 24시간 6.48% 올라서 약 73달러, 주간 10% 상승했고, 자, 선물 미결제 약정도 24시간 새에 10% 늘어서 42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 상승은 미국 이란 휴전에 따른 비트 강세와 숏 스퀴즈가 같이 작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선물에서 포지션 간에 주고받는 수수료, 즉 펀딩비가 여전히 마이너스라 새 매수세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신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규제 시장 상장은 솔라나 자체로는 정말 분명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이 솔라나나 리플 같은 이런 알트 종목들은 더 크게 흔들린다는 말인데 자, 이런 거시적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하락이 이어져 온 흐름에서는 판단력 자체가 조금 흐려질 수밖에 없고 즉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기준이 없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마련이라는 건데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이런 명확한 기준들과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 이런 거시적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익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정보들을 싱가폴, 홍콩 등 매달 참가하고 있는 트레이딩 협회에서 직접 참가해서 받아오는데요. 자,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보와 차트의 유동성을 교차적으로 검증해서 확실한 종목들만 진입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저희 트레이딩 팀이 만든 거래량 스캐너입니다. 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고래 투자자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데요.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5월 26일에 거래량 스캐너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고
자, 1일부터 3일까지도 추가적으로 포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오전 00시 15분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인 나갔고요. 자,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자, 6월 1일 오전 00시 부근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고 이후로도 꾸준한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1차로 81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최종 익절했고 다음 더블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또는 애매하신 분들 이 더블 크로스를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자 기준들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더블 크로스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라는 건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다 더블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100% 수익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더블 크로스에 근거해서 진입을 했을 때 승률이 95% 이상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전략보다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정확한 기준에 근거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거나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차트키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리나 애매한 자리 또는 거시 흐름에 눌려서 대응하기 힘든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거시경제 관점 기사 짚어드릴 건데요. 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FOMC 결과가 매파로 나왔습니다. 자, 금리는 12대 0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지만 진짜 변수였던 점도표, 이게 점도표라는 게 연준 위원들의 이런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18명 중 9명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자, 6명은 2회 인상을 받는데 3월에 인하 전망이었던 게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자, 물가 전망도 2.7%에서 3.6%로 크게 올렸고요. 자, 신임 워시 의장은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이것도 시장에는 매파 신호를 읽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비트는 64K 지지를 깨고 63K를 테스트를 했고요. 솔라나도 같이 밀리면서 51선인 71달러를 시험하는 자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남은 호재는 6월 19일 미국 이란 정식 서명인데 자, 이게 유가를 낮춰서 7월 물가가 식으면 9월 점도표가 다시 완화 쪽으로 돌 수 있다는 그런 60, 90일짜리 시나리오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솔라나 지금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상장이라는 강한 호재가 붙은 자리입니다. 자, 6월 24일부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본 규제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서 자, 일본 개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다만 최근 6.5% 급등은 상장 호재만이 아니라 비트 강세와 쇼스퀴즈가 같이 작용을 한 거고 펀딩비가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새 매수세보다 이런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가 강해도 거시가 약하면 흔들린다는 거죠. 어제 FOMC가 매파로 나왔습니다. 자, 점도표가 인하에서 인상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물가 전망까지 올라가면서 비트가 63K까지 밀리고 솔라나도 51선 71달러를 시험하러 내려온 자리입니다. 솔라나가 51선을 지키는지랑 6월 19일 미국 이란 서명 그리고 비트 흐름을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리는 끝났는데 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좋은 종목을 못 찾은 걸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종목은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뉴스에도 나오고 커뮤니티,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좌가 수익이냐 손실이냐로 갈리는 이유는 그 종목을 언제 받고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냐의 차이, 즉 타이밍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정보다 수치와 흐름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 흐름들과 수치들의 신호가 겹치는 더블 크로스를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거시적 환경과 차트 흐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겹치는 자리들을 더블 크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물론 시장에 여러분들 100%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원칙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준들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제가 보고 있는 기준들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작은 기준 하나가 매매 습관을 바꾸고 계좌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고 싶다, 정확한 신호에 근거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현재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차트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준들과 더블 크로스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들까지 현실적으로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차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